글 읽어주는 규 작가입니다.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우리 모두가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지만 그 현장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고민하는 풍경은 다들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첫 리딩이었던 창문,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심신을 잠시 내려두고 지난날의 나는 과연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성을 이용해 만드는 첫 영상이다 보니 듣기 불편하신 결함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릴 기성 작가의 작품들을 리스트업하는 중입니다. 해당 작품의 저작권 이슈가 정리되면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유와 자유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소유와 자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아주 많은 아이였다. 누군가가 내 장난감이나 과자를 빼앗아가면 그 자리에서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는 그런 유형의 아이였다. 욕심에 관해 그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가족 행사 자리였다. 문중에 어떤 할머니께서 내가 먹으려 찜해둔 곶감을 장난을 치신다고 눈앞에서 입에 넣는 신용을 하시곤 그것을 숨겼다. 지금 나는 그 장면까진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엔 내가 속된 표현으로 눈이 뒤집혀서일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 그때 소리 지르면서 할머니 입에 손 집어넣고 곶감 꺼내려고 했어 라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기겁을 해서 에이 설마 하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할머니가 너보고 어린 놈이 톡하다고 기겁을 하시던데 하고 웃음조로 놀리셨다. 유치원 때의 이야기다. 내가 나온 유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에 졸업을 앞둔 7살짜리 상급반 아이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내용으로 한 연극을 관례처럼 해왔다. 일종의 퀄리티 있는 재롱잔치인 셈이다. 연극에는 2명의 주연과 조연들 그리고 다수의 단역들이 있었는데 나는 당연히 주연을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다. 하지만 주연은 내가 아닌 다른 친구가 하게 되었고 나는 그나마 대사가 조금 있는 단역으로 배정이 되었다. 선생님은 주연에서 탈락한 친구들을 데리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었다. 위로의 자리에 모여있던 아이들 중 나만 울었다. 표정은 멋쩍게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저것 내 배역이지만 어쩔 수 없죠 의 느낌이었던 것 같다. 그랬다. 가지고 싶은 건 아주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렇지 못하면 억울할 정도로 서러워하는 나는 그런 아이였다. 초등학교 땐 가장 크고 비싼 장난감, 학창시절엔 좋은 성적표와 메이커 있는 운동화, 그리고 새로운 전자기기들. 대학을 가서는 인기와 유명세, 그리고 이상형에 부합하는 연인. 사회인이 되어서는 여유로운 통장 잔고와 불로소득, 좋은 차,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로 그 형태가 변하였을 뿐 여전히 가지고 싶은 것들이 존재한다. 재밌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가지고 싶은 것들이 일종의 굴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치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상인 것이다. 하나를 가지게 되면 다른 것들을 선택적으로 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는 것.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들을 가졌는가?
물론 그건 아니다. 가져보았다면 이런 지루하게 짝이 없는 고민을 과연 내가 하고 있을까 싶다. 소유욕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이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쉽게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할 것이다. 쉽게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맞다.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노력은 기본값이다. 성취한 사람들의 물밑에서의 발길질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는데 그 계획에 맞춰 살아온 모습대로 성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워 이뤄보고자 전력을 다한다. 될 듯, 될 듯. 때론 비정상적인 행복 회로를 돌리며 스스로를 마취시켜 보기도 한다. 행복 회로를 통한 마취는 생각보다 오래가고 그 기운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목표를 향한 텐션이 확 떨어진다. 그렇게 텐션이 떨어지면 더는 못하겠다 라는 미움과 함께 마음속에서 투자한 시간들에 대한 원망이 쏟아진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했으니 물러나긴 억울해서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행복 회로의 달콤함은 1도 없이 무념무상의 담백함으로 임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를 얻는다. 늘 그런 식의 반복이었다. 그렇게 하나를 가지면 그 기억을 바탕삼아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방식은 하나를 얻었을 때와 굉장히 동일하다. 다시 말해 희망, 노력, 좌절, 무념, 성취의 순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이 사이클에서 좌절을 통한 무념이 내게는 크게 다가왔기에 소유한다는 것은 곧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특히 무념 단계 이후 성취가 온다는 것을 맛보았기에 기대를 하지 않으려 혹은 행복회를 돌리지 않으려 억누르는 사람이 된 것만 같다. 노력하는 고통을 덜고자 아예 생각을 않는 것, 이것이 소유욕을 버림으로써 오는 자유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소유욕을 없애는 것이 곧 자유이지 않나 하는 반비례의 등식을 세웠다. 뭔가를 가지려 아등바등 힘쓰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해 옳은 것인가 물었을 때 과감하게 옳다고 답하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더욱 웃긴 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자유롭더라고 하며 떠벌리고 다니는 와중에 뒤에선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판매하는 어플을 뒤져보고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원초적 소유의 상징인 재화가 필요해지고 재화를 벌기 위해 또 계획을 세우는 모손투성이의 아이러니가 반복된다. 이 주제에 관해서 결코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들 또한 뒤집어 보면 허점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한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굉장히 천차만별일 뿐더러 그에 따라 사람에게 비슷한 양이 주어졌을 때 느끼는 만족도 또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란 사람을 두고 봤을 때 결코 온건히 가져보지도 못한 말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내 머릿속 계획을 통해 삶의 목표를 이루고 내 손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내 발로 내려가야 회한이 남을 것 같지 않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을 것 같은 기분이다. 이에 관해서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친구는 굉장히 현실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종결지어지지 않은 고민을 털어놨을 때 이렇게 답을 해주었다. 네 말을 들어보면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걸 차라리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단순히 좋은 걸 만든다는 너무 힘드니까 몇 년 몇 월까지 뭘 만들어서 얼마를 번다 같이. 그러면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일리 있는 말이었다. 어찌 보면 소유욕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싶다.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면 거짓 자유의 코스프레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결국 가져본 사람은 그것을 알기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사람은 본디 어느 정도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최소 생존을 위해서이든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이든 말이다. 하지만 최소 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면 그것을 잠시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 맛을 본다면 결국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것이 사람이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자유란 가져본 사람이 스스로 덧없음을 느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채워지지 않는 소유욕은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라는 단어는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누군가는 그게 뭐죠? 라고 의아한 듯 이야기하는 이들도 더러 보았다.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사회적 관점에서 많이 가진, 그를 통해 스스로 덧없음을 느끼고 자유에 가까워진 이들이 절대 다수였다. 반면에 맞아, 그렇지 하고 공감하는 이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분들이었다. 과연 나는 언제쯤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떠셨나요? 이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 제 오랜 친구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번개같이 스친 생각들을 두서없는 글로 정리해 둔 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오며 느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유욕은 때론 현실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스스로를 참 힘들게 하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싶으면서도 풍족하고 싶은 게 사람이 가진 양면성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글인 소유와 자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치열하게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여러분을 위한 글을 준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편안한 낮 혹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